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 녹화하는 게 이게 펜 기능이 화면을 저기 녹화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런 펜 기능 이게 안 보여요. 아, 감안을 해야겠는데. 아니면 뭐 전에 이제 했던 것들 찾아보고 올려도 되니까 그렇게 하겠네요. 자, 생성자 오버로딩은 자, 오전에 이어서 조금 더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성자에 대한 오전에는 이제 생성자에 대한 부분을 좀 내용을 좀 확인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 오버로딩. 자, 우리가 오버로딩은 아까 이제 그 메서드 오버로딩 할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오버로딩의 이제 특징은 그렇게 이제 되고요. 생성자 오버로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당연히 똑같이 사용을 하면서 그 안에 이제 그 파라미터의 개수나 타입 같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여러 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PPT에서는 이제 클래스 이름을 사용하는 객체의 생성자 이름은 같은데 매개 변수가 다른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 갖고 매개 변수가 다르게 표현하는 거, 예, 그걸 이제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new라는 키워드로 객체 생성만 해도 실행되는 생성자를 통해 객체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요소들을 자동으로 초기화시키고 실행시킨다.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생성자 오버로딩을 하면 그리고 또 그 생성자끼리도 이제 이렇게 호출을 해가지고 여러 개를 또 실행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성자에서 생성자를 또 호출하는 이제 뭐 그런 것들. 예. 자, 여기 이제 뭐 간단한 이제 정의니까 한번 읽어보고 예,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예시 이제 코딩 이제 예시인데 보면은 자, 텔레비전이라는 이제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사이즈 0 해서 이건 이제 디폴트로 정의한 거죠. 접근 제한자는 디폴트고 멤버 필드에 해당하는 예, 그런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파악이 되실 거고요. 자, 사이즈란 이름으로 해가지고 0이란 값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스트링 컬러는 이제 검정색. 자, 이렇게 이제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그냥 이렇게 블럭이 되어 있네요. 그죠? 블럭만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아무 이름도 없이 블럭을 만들 경우 인스턴스 블럭을 이제 인스턴스 블럭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직 우리가 다룬 적은 없어요. 제가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블럭만 만들 수도 있어요. 블럭으로 해가지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뭐 인스턴스 블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객체 생성할 때 가장 먼저 실행되는 녀석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보면 객체가 생성될 때 생성자보다 먼저 실행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가장 처음에 이 블록에 정의된 것들을 먼저 또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가장 뭐 생성자보다도 뭔가 처음에 더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하면은 그냥 블럭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뭔가 이제 값을 정의하거나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추가적인 사항이라서 이건 나중에 또 한번 뭐 확인할 수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지금 이제 생성자니까 그래서 그다음 이제 생성자죠. 자, 생성자를 선언했는데 이게 이제 디폴트 생성자. 좀 작나요? 아니죠? 예. 조금 이렇게 해서 볼까? 자, 디폴트 생성자인데 여기에 이제 사이즈 20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우리 그 텔레비전이라는 그 클래스가 객체 생성되면 텔레비전이라는 이 생성자가 실행되겠죠. 물론 디폴트로 생성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얘가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20이라는 이제 값으로 여기 초기화 값을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가 20이 되겠죠. 20인치 검정색 TV 제작 완료. 이렇게 뜰 겁니다.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값을 이제 외부로부터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객체를 생성하자마자 거기에 값을 넣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생성 당시에
값을 넣어주는 거니까, 이건 이제 외부의 값을 받아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값을 클래스한테 넣어주는 거죠. 객체 생성하면서. 이건 내부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값을 넣어줘서 그 값을 지금 넣고 있죠. 여기다가 자, 그래서 이렇게 외부로부터 값을 받아서 객체 생성해서 값을 초기화해주고 싶으면 이렇게 이제 파라미터를 선언해 갖고 받아야 돼요. 이건 메서드의 파라미터 아규먼트 사용하는 거랑 동일하죠. 그리고 출력해 보면 뭐 30이라고 넣었으면 이제 30인치, 그리고 컬러는 검정색, 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색상도 우리가 외부로부터 생성 당시에 이렇게 넣어주고 싶어요. 지금 현재는 여기 보면 이제 검정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정색이 그냥 그대로 출력이 됐을 건데, 이렇게 이제 생성 당시에 두 개의 값을 넣어서 또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생성자의 기능이 어떤 건지 대략 이제 감이 오시죠? 그래서 객체 생성할 때 어떤 값을 넣어서 내가 초기화를 해서 진행을 할 거냐. 그래서 외부로부터 입력받아서 하지 않을 거라면 그냥 디폴트 생성자를 사용해서 객체를 생성해 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파라미터를 넣어서 선언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름 똑같죠? 그러니까 뭐예요? 생성자 오버로딩이죠. 그래서 이제 생성자 오버로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디폴트 생성자를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오버로딩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다. 그럼 무조건 이제 얘도 같이 작성해야 돼. 여기 아무것도 없어도, 뭐 여기다 뭐 할 거 없다고 하더라도 작성을 해야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쓸 일이 없다고 그러면은 작성을 안 해도 되긴 해요. 이거 작성 안 한다고, 얘만 작성한다고 오류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되지만 그건 아셔야 되는 거죠. 오버로딩을 하게 되면 디폴트 생성자 작성 안 했다 그러면 얘는 쓸 수 없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얘는 쓸 수가 없어요. 작성을 안 하면. 작성을 안 하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성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코드를 통해서 한번 봤는데, 밑에 또 있나요? 그치. 요거 이제 객체를 생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한번 일단 자, 이클립스에서 뭐 그냥 우리가 눈으로 이제 이렇게 쭉 확인을 해봤지만, 한번 코드에다 이제 옮겨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도 보는 건데, 결국 이렇게 좀 실행해서 좀 동작하는 걸 보고 내가 값을 바꿔서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라는 것도 좀 같이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그게 좀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11일이죠. 오늘이 11일, 1월 11일, 그 다음에 7일차.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라 그럴까? 컨스트럭터 테스트? 아니다. 저거대로 좀 하려면 여기 있는 코드를 갖다 그대로 쓸 거면 텔레비전이라는 걸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할까요? 여기 그러니까 이 이름대로 그냥 쓰면 되니까 이렇게 그냥 해서 그냥 해보죠. 자, 피니시 눌러서 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아까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작성하는 걸 해보면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그러니까 복사를 해도 되고,